네, 대원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방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질 않는다는 이런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손 검사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로 오락가락 정말 안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뱉었습니다. 자, 제보자 휴대전화 등 근거가 있으니까 조사기관에서 속히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이른바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기간 본인은 굉장히 바빴다. 선거를 치러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눈, 코, 틀 데 없이 바빴다.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제보는 모두 그저 당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책임이 당 쪽으로 흘러가게끔 본인이 면피를 좀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조작서를 거론했는데 이 또한 본인이 조작이다 라고 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편 것이 아니라 윤석열 측에서도 보도된 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윤석열 캠프도 여기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사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증거자료 제시를 못하면서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하면 더 큰 난이 생기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기자회견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통상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의혹의 당사자인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진실,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오늘의 기자회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턱대고 정부 여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들을 흠집내려는 행동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네, 이 말을 들으면 정부 여당이, 여권이 이런 공세를 중단할까요? 오히려 오늘 김웅의 기자회견이 더 불씨를 당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김웅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짤막한 기자회견의 골자였습니다. A4 용지 한 장 남짓, 네, 이렇게 짤막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그 일문일답에서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기사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 매체에 동시에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사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그걸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좀 속 시원한 기자회견을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배신감마저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당시 통화에 무슨 얘기를 한 것까지 어떻게 내가 다 기억을 하냐? 만약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쪽에서 근거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당시 당신이 누구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고발사주와 관련된 얘기,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뭔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김웅은 난 기억 안 난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문제 제기를 한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사정기관이 할 역할인데, 자, 이런 측면에서 봐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와 고발장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선거법 전문가인데 뭐하러 기획통인 손모 검사와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처음에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와 나눈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 고발장 기억도 못하고 내가 작성한 것 같지 않다. 단지 수기로 메모를 해서 보낸 건 있다. 이 수기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당직자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4 용지 달랑 한 장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과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어쨌든 김웅은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요. 메모 정도는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중성 검사와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는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언론 문제 제기를 한 의혹 보도를 한 이 언론도 진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보자가 공익 제보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했기 때문에 분석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얘기, 계속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수사를 촉구하면 그러면 피해를 보는 측은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 검토 정도는 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와 이 녹취록, 자신의 녹취록을 좀 보면 고발장 얘기 전혀 나눈 적이 없다. 난 모른다. 문자를 일부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그 문자 별 내용이 없다. 자, 그러면서 손준성과 나눈 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롭다더라. 그런 문제 보낸 건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텔레그램 문자는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는 한번 지우고 나면 포렌식을 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와 김웅이 어쨌든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은 분명하고 뭔가 이 소통을 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발 사주를 했다든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든가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오늘 김웅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억을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김웅 의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기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년 4개월 전이었고 선거 때문에 바빴다라고 하는데, 자, 보도자료가 1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검토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 선택적 기억만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제보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당시 손준성 검사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은 얼추 기억이 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자, 저도 여러분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정말 쉴 새 없이 엄청난 양의 제보가 들어온다. 국회의원에게, 그것도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될 사람에게, 준비 중인 선거 후보자에게. 글쎄요. 게다가 제보가 들어오면 100페이지 이상 되는 규모, 그걸 검토를 안 한다? 여러분, 아무리 후보자가 바쁠지라도 정당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이 정당에 무턱대고 제보랍시고 아무런 내용을 다 집어던집니까? 다 프리패스하고 다 넘겨줍니까? 무슨 정당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온갖 제보를 다 검토도 안 한 채 넘겨준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전달을 받은 당의 관계자는 그럼 누구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웅 의원은 사실은 밝힐 만한 대목이 있었지만 공익제보자가 된 이상 밝힐 수가 없다. 단 당시에 자신이 자료를 줄 만한 사람은 2-3명 정도였고 창구는 거의 단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신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의 선거 캠프가 아니라 황당한 선거 캠프에 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당한 캠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선거 캠프가 아니라 제3의
선거 후보자 캠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소속으로 당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힘이 아닌 제3의 선거후보 캠프에 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제보를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해서 김웅은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드러날 것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모두 이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당의 공격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왜 여당이 여기에 인벌브 되어 있는지, 이 배후에 어떤 친여권 성향의 무언가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 중요한 키맨이었던 김웅, 자, 이 사람이 윤석열과도 무관하고 그리고 정당과도 무관하고 단순히 어떤 제보에 의해서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나는 그냥 정당에 제공을 했을 뿐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 검찰과 내통한 바도 없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길 기대했는데 윤석열 캠프가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리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김웅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 수사 착수에 빌미만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당의 법률지원단 측에 관련 제보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김웅의 주장,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 수사가 진행된다면 검찰은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지도부 체제가 또 한 차례 의혹이 불거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통제하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긴급 기자회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김웅, 윤석열 캠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더욱더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